나는 동남아에서 어떻게 총지배인이 되었나? 한때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최고의 호텔리어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인 호텔리어 하면 제 이름 두 글자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만큼 성공한 호텔리어가 되는 것이 30대 시절 제가 품고 있던 큰 야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총지배인이라는 직함을 달고 일하게 되면서 제 목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최고의 호텔리어가 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리더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 전까지의 저는 개인적인 성취와 성공을 추구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지배인이 된 이후에는 제가 이끄는 조직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성공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더 큰 차원의 성공을 이루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멋진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가끔 매니저와 리더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단어는 분명히 다른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는 말 그대로 리딩, 즉 이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리디의 대상인 팔로워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리더라는 타이틀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팔로워는 단순히 부하 직원이나 팀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직원이 일하는 부서나 회사의 장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진정한 리더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매니저와 리더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같을 수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맡는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처음 매니저가 되었을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니저와 리더를 같은 역할로 착각하고 두 가지 전혀 다른 역할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니저의 역할을 살펴보면 매니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가치는 매출, 순이익, 생산성, 효율성입니다.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자신이 받는 보수를 합리화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결국 매니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비용, 시간, 인력을 활용해 최고의 실적을 만들고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매니저의 핵심 역할입니다. 만약 임원급이라면 여기에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성까지 더해져야 합니다. 효과성이란 조직이 가진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역할까지 포함합니다. 반면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시스템을 잘 관리하거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리더십은 책이나 강의를 통해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조직의 목표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나 특별한 전략적 방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결국 리딩입니다.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이 이끄는 구성원들이 그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두 명도 아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자신이 결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뛰어난 천재성이나 후천적으로 쌓은 해박한 지식 혹은 현란한 기술만으로는 최고의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구성원들로부터 믿음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리더는 자신의 개인적 안위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 리더는 우리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리더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며 그 여정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갈 사람이다. 구성원들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이 탄생합니다. 이런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조직에 속한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구성원들이 리더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망설임이나 의구심, 두려움 없이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강력한 리더십은 믿음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통해 완성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경험을 통해 완성한 리더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구성원들의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나 기술, 노하우가 존재할까요? 아쉽게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입니다. 믿음이라는 감정은 절대로 억지로 강요하거나 조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텔 총지배인으로 재직하던 당시 수백 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일을 직접 챙겼습니다. 흔히들 하듯 비서가 준비해준 생일 카드에 사인만 해서 보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직접 쓴 편지와 케이크를 준비해 직원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팀원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의 생일을 직접 챙기다 보니 호텔에서는 거의 매일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고 특별한 이벤트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호텔 총지배인으로서 제 일과 중 하나는 하루에 한 번 부서장들과 함께 호텔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과 청결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을 돌 때마다 마주치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고 적어도 한마디 이상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호텔 투어가 2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직원들과 직접 만나고 눈을 마주치고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이 모여 제 리더십을 만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생일을 챙기는 일이나 호텔 투어 중 마주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2명 이상이 모인 조직이나 집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다양한 시간과 상황 속에서 자이든 타이든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리더십은 직장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관계 속에 필요한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내일 마주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으며 직장이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감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만들어가는 데에도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역량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타인의 믿음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나 기술, 노하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만이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